네, 박한식 교수와 함께 선을 넘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특집 형식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최근에 9월 15일입니다. 미국의 신간, 경로라고 하는 신간이 출간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코로나19와 미국의 오늘, 그리고 분단 시신을 우리가 체크하는 것들, 이게 코너를 나눠서 했는데 이걸 오늘 합쳐서 특집으로 꾸려봤습니다. 경로라고 하는 신간에 담긴 한미관계 실상을 주제로 해서 박한식 교수님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다룰 주제가 밥 우드워드라고 하는 기자가 펴낸 신간입니다. 경로라고 하는 그 책에서 언급된 몇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말씀 듣고자 합니다. 경로를 아직 제가 못 봤어요. 그냥 그 책에 나온 일부를 가지고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중심으로 그 중에서도 한미 관계와 관련한 얘기들을 중심으로 좀 추려봤는데요. 우선 이 책의 저자 밥 우드워드 뭐 아주 유명한 기자라고 하고 좀 나이가 있으신 분 같은데 워터게이트 사건 특정 보도한 기자다 이렇게 좀 소개되어 있는데 어떤 기자입니까? 여당이나 야당이나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다 이 사람을 상당히 존경하고 또 공신력 있는 기자라기보다는 언론인이죠. 논설도 쓰고 하는데 처음에 알려져 있긴 1972년에서 4년 소위 워터게이트 사건, 그걸로 인해서 리처드 닉슨이 대통령을 하야했는 그 중요한 사건을 이 사람이 조사해서 보도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이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못한 일을 자기가 했는 거. 그런데 이 사람은 오랫동안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이 사람이 지금 소시에이트 에디터인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싱턴 포스트는 보수적인 견해를 그냥 답습하지 않고 좀 새 것을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 신문 중에 대표. 이거하고 뉴욕타임스인데 뉴욕타임스보다 더 진보적이랄까 미래지향적이고 그런 신문입니다. 그 신문의 중요한 작가로서 또 에디터로서 일을 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경향이 상당히 진보적이고 트럼프하고 인터뷰하는 것도 트럼프가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인터뷰하자니까 거절을 할 수가 없어요. 워낙 거물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밥 우드워드입니다. 그 신기한 게 국내 언론인 중에는 크게 뭐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예전에 뭐 이영희 교수님 같은 분 말고는 이게 어떤 기자, 언론인이 인터뷰를 요청하면 그걸 거부할 수 있는 정도의 권위를 가진 언론이 국내에 거의 제가 볼 땐 거의 없거든요. 근데 대통령까지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에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다 하니까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렇죠. 만약에 인터뷰를 하지 않았으라면은 그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뉴스가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아니라 그 누구라도 이 사람이 미국 역대 대통령 46인가 그 중에 20명 이상을 직접 인터뷰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을 인터뷰하고 대통령의 정책이나 인간성 이런 것을 비교하는 데는 아주 이 사람만큼 적격인 사람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 중에서요. 가장 논란이 된 부분, 한국에서 막 오역 논란도 있었던 부분이 핵무기 사용 문제거든요. 미국이 북한의 80개의 목표에 핵무기를 쓰려고 했다. 뭐 이런 해석하는 거나 아니다. 북한이 80개의 핵미사를 사용하려고 했다.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장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데 미국에서는 그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그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방장관 했는 제임스 매티스는 상당히 인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트럼프하고 맞지 않아서 사표 내고 나올 정도로 개성도 강하고 또 사성 장군, 해병 장군인데도 상당히 그 뭐랄까 인본주의 휴머니스트 한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 제 책에도 나왔지만은 이 사람이 어느 누구도
이 200만 정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자기를 포함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은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80군데 미국에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80개 소형의 무기를 해서 준비하고 있었다 하는 건 비밀 중에 비밀인데도 이 사람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국방장관 신뢰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80개 해가지고 그게 뭐 평양은 대부분 다 파괴하겠지만은 그것도 핵탄두를 해서 80개면 평양은 다 날아갑니다. 그 참수작전이라나 이제 이렇게 해서 특정인을 암살시킨다든가 그게 수뇌부를 물리적으로 제거를 한다 하는 이런 계획은 틀림없이 미국에서 있었던 것 같고, 그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이 만나가지고 뭐 끌안고 하는 그건 다 정치적인 제스처고 실질 정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서 좀 어두운 데가 있습니다. 그늘 정부랄까, 군산복합체를 위시해서 정보기관, 정보에 종사했던 사람들, 언론 관계하는 사람들, 재정적인 데에 힘을 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뒤에서 작업을 다 하죠. 미국 보십시오. 오사마 빈 라덴, 그건 어디에 있는 걸 그냥 가서 암살시켰습니까? 파키스탄에 있는 사람을, 또 이란의 솔라맨인가 이 장군도 이라크에, 자기 나라도 아닌데 이라크에 가 있는데 가 공격했거든요. 드론 가지고 공격했다고 하지만은 공격했거든. 그래서 그 무대가 어느 나라든지 관계없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김정은이가 간다고 하면은 위험합니다. 나는 그렇게 지금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걸 자기들은 북에서는 먼저 알고 김정은은 해외 여행을 하지 않을 겁니다. 최근에 이제 정경도 국방장관이 그 국회 그 대정부 질의 여기에 나와가지고 작전계획 5027도 과거의 명칭이고 사라졌다 이런 주장이죠. 지금은 작게 5015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청와대는 핵무기 사용은 한미 간 작전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작게 5027이 폐기된 작전계획인가 아닌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상군이 많이 투입돼서 이제 땅을 점령하고 그 전면 전쟁을 가상해서 전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이렇게 하자 하는 것이 그 5027에 다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5015는 2015년에나 이때 돼서 시작했을 거예요. 저 5027은 1970년경에 시작됐고, 그 사이에 북한이 핵국가가 됐어요. 또 미국을 공격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장거리 유도탄을 다 가지고 있고, 그래 놓으니까 지상군 전쟁하는 것을 대비해서 하는 것은 이게 낙후된 얘기다. 그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나라를 멸망시켜야 되는 그러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영토전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5015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죠. 그 사이에 그 역사적인 변화에 의해서 북한의 전투력도 달라졌고, 또 미국이 보는 북한의 능력도 다른 데서 나타나고 하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핵무기를 파괴시키고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체제가 존속되지 못하지 않느냐. 요게 작전 계획이 뭐 지금 변화된 상황에 맞게 이제 개정됐다 뭐 이렇게 좀 봐도 되겠는데요. 근데 한미 간 작전 계획에 핵무기 사용 계획이 없다는 청와대 주장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보십시오. 핵무기를 미국이 사용하면서 나는
저 한반도에 북한의 핵무기를 사용하겠다? 그런 말을 발표할 수도 없고 절대 그걸 이제 공식화시켜도 하나의 정보로서 내보낼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그런 얘기를 청와대에서 들었다고 해도 신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이 핵무기 사용이고 이런데 핵무기를 사용 안 할 생각이 없었다면은 80군데 공격 목표를 했다. 그래서 또 밀리언스 수백만이에요. 복수로 밀리언스 사람들을 희생시켜 가면서 하는 게 옳으냐. 그래서 자기가 성당에 가서 명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했다 그러잖아요. 매티스 장군이. 그런 거는 그 핵무기를 축소된 핵무기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으면은 북한 사람을 수백만 죽일 수가 없습니다. 핵무기를 사용 안 하면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방공호에 다 들어가 보고 지하철에 다 들어가 보는데 어떻게 수백만을 죽입니까? 그러니까 수백만을 생각하는 것은 핵무기 사용을 전제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자기들이 핵무기를 안 하겠다 그러는 거에 당연하지요. 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겠다 그러든지 안 하겠다 그런지 실제로 할 거냐? 그건 이제 우리가 학자로서 소위 전문가로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는 충분히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보십시오. 미국을 알려고 하면은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미국은 백인 중심의 인종주의입니다. 둘째는 모든 걸 무기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군사주의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는 미국의 저는 원죄라고 합니다. 아주 옛날부터 그 두 개가 나타났는데 인종주의는 노예 제도부터 노예 문화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백인, 흑인이 아무리 잘해도 백인처럼 대우를 못 받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그때 수백 년 동안 노예를 부리고 하다가 그 인습이 그냥 남아있지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의 원죄고, 원죄는 원죄라는 게 이 씻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그 둘째는 그건 어디서 나왔냐? 이게는 미국의 원주민 인디안들을 총칼 가지고 다 물리치고 땅 차지한 여기에서 원죄가 있습니다. 그것도 안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인종주의와 군사주의 이 두 가지가 미국의 아주 핵심적인 의식구조고 문화의 모습입니다. 과거 100년 그 이상 동안 미국이 관여 안 한 세계 전쟁은 없습니다. 그러다가 아이젠하워가 얘기한 분산 복합체가 나타났으니까 이건 경제적인 이익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군산 복합체와 이 군사주의가 합하면은 이걸 감당할 정부도 없고 정치인도 없습니다. 그래 이런 미국의 상황에서 지금 과거 100년 동안 보더라도 뭐 미국이 가서 사람을 많이 죽이고 양민도 우리나라에 와서는 학살하고 월남에도 뭐 많이 사람 죽였고 이런 얘기 이런 거 많이 했죠. 제가 지미 카터한테 직접 들었어요. 역대 대통령 가운데 전쟁터에서 사람을 하나도 안 죽인 대통령 유일한 대통령이 지미 카터다 그럽니다. 그만큼 미국은 전쟁하는 나라예요. 전쟁하면은 무기를 사용하고 무기를 사용하면은 군산복합체가 만족하지요. 우리나라도 이게 무슨 독수리니 얼지니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훈련을 쭉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할 때마다 군산복합체에서 막대한 돈을 벌입니다. 그리고 이런 걸 할 때 외국에서 와서 신형 무기를 사라고 그래서 구경도 시키고 그럽니다. 그래 그 자리에서 계약도 하고 가고 그런데 이제 미국이 돈 버리는데 무기는 적을 파괴하려고 만든 게 아니고 돈 버리기 위해서 만들기 때문에
신형 무기가 개발이 미국이 늦습니다. 중국과 다른 나라들이 비하면 늦습니다. 왜냐하면은 군산복합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대 자체가 민간화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화를 많이 시켜요. 지금 중동에 가서 군용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은 전부 다 개인들입니다. 군인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돈벌이거든요. 돈 벌이려고 거기 가서 돈도 뭐 국내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추락 운전하고 이런 거 하면서 또 그런 회사들이 또 있지요. 군대를 민관화 시킴으로써 경제적인 부정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그게 미국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원죄 이걸 알면은 왜 미국이 모든 것을 군대에 의해서 해결하려고 하며 또 정책을 보면은 인종주의적인 게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일본 사람이 동양 사람이기 때문에 널뛰었습니다. 독일에 가서 널뛰지 않았어요. 유럽에 어디도 생각도 안 했어요. 백인들이 사는 데는. 이제 그런 걸 보면은 북한은 꼭 맞지요. 핵무기를 널뛰어서 파괴시켜야 되는 대상으로 북한은 꼭 맞다고. 그래서 이제 잘못하면 그렇게 되면은 북한의 핵무기가 몇 개 떨어지면은 한반도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한반도의 전쟁이 이제 지금부터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제 핵무기가 다 돼 있고 무슨 생화학 무기에다가 거기에다가 요새는 또 사이버 웨펀스까지도 나타나고 하니까 전부 다 지옥이 되어 버리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 문 대통령 이 JMC에 미국과 북한을 포함한 평화조약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북한은 핵무기를 다 포기합니다. 다 포기해도 핵 가능 국가입니다. 핵 능력이 있는 국가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핵폭탄 다 없애고 다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 다 받아내고 미국에서는 평화조약을 줘야 됩니다. 열강국이 또 같이 해서 그걸 그렇게 안 하면 미국의 이 세계 주도권이 이젠 파괴되고 그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에 외무부 장관들이 같이 성명 하나 발표했는데 그거 보면은 미국이 추종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원대하고 또 지구적인 글로벌 시사성이 있는 것을 훌륭한 그 회의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이 이대로 과거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죄 이 다성에 그대로 그냥 남아 있어 가지고는 미국이 훗날이 좋지 않습니다. 그 말씀하신 거 좀 들어보니까 그 미국은 원죄가 있어서 핵무기든 뭐든 다 동원할 계획도 있고 의사도 있다. 한반도에 충분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런 또 훈련도 매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래. 핵대세 검토 보고서라고 하는 그 군사 교류에도 있는 거고 그러한 상태로 주한미군이 존재하고 미국이 그러한 한반도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거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는 게 더 심각한 거죠, 지금 한국 사회에서. 그거는 크게 잘못된지요. 이 국민들의 생사가 직접 달려 있습니다. 국가의 목적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줘야 되는데 이거 직접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은 방지해야 된다. 그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핵무기 다 포기, 그 이상이라도 포기하고 전쟁을 안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무슨 국내에는 국내대로의 사정이 있겠지만은 미국으로 하여금 한반도에 핵 단두를 사용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천명을 하고 그런 정책으로 나가야 됩니다. 정 안 되면은 미국하고 관계가 나빠져도 할 수 없죠. 나빠지면은
경제적인 타격이 크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 사람 경제적으로 굶어 죽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을 차버리라는 게 아니고 미국은 미국대로 또 할 일이 있고 또 하지만은 미국 하는 정책을 그대로 따라 가지고 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권장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건 제가 듣기엔 정상화거든요. 정상화, 한미 관계도 정상화시키고 이런 비정상적인 전쟁 구조 자체를 없애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되는데요.